제1차 동학농민봉기운동의 고부군수 조병갑의 확정이 이루어진댔지, 그제? 그때 이제 안공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동학교세 확대를 이제 교세가 확장되는 금마가 이제 집회가 이루어진댔지. 1차 봉기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때 3대 집회라든가 5원 집회 이런 데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얘들이 이제 삼남지방을 통해 가지고 동학교세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 알지만 지금 교조신운동의 대표적인 게 3대 집회와 관련된 교세 확장 운동이다 이래 보면 돼. 그래서 그 동학 탄압을 갖다가 동학을 이제 탄압을 갖다가 뭐 중지해라 이런 식으로 막 대가 뛰고 하는 거지. 나 그러자 서울 집회에서도 일하고 얘나 대단 서울 집회는 동학이라는 걸 종교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강한테 막 상소도 하고 이지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집회 5원 집회를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5원 집회는 동학농민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반봉건, 반외세 이런 것들, 되겠나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정치 사회적 성격으로 종교적 성격이 조금 바뀌어간다고. 그래서 그러하자 바로 이제 1차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조병갑 확정해가지고 전봉진 주도로 해가지고 가나를 점령한다든가 이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1차 봉기 결과 농민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승리가 황토현 전투, 얘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영천 전투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주선을 점령했다. 진주를 점령해가지고 얘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거든. 그럼 청나라는 당연히 파병하게 됐지, 그제? 그러자 일본도 가만히 있겠나? 일본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일본은 텐진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일본도 파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와 농민 간의 이제 서로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농민군은 뭘 설치한다더노? 1차 농민봉기에서 가장 중요한 직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러자 패전계약안을 실천하게 되고, 정부는 교정청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 그러자 이제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의 원인은 뭐고? 경복궁이랬지. 누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친일 내각이 수립된다고. 그래서 그러자 그럼 기분 나쁘면 누가 나쁘노? 당연히 청나라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기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동학농민운동이 되게 바짝 붙어있지.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시니까 그때 일본 놈이 승리한단 말이야. 그치? 일본 놈이 승리하니까 일본의 내정 간섭이 대단히 심화되겠지? 그때 분위기가 말이야. 그때 국무기문처를 설치한다든가 감옥개혁을 추진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학농민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3대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 전봉준이 결국 이제 남적군이라 그 모인 곳인데 논산에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데서 접전을 벌인다고. 그래서 근데 결국으로 끌고 솔로 가다가 일어난 전투가 우음치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음치 전투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전봉준하고 그 농민 지도자들이 다수 체포되면서 결국 동학 2차 봉기는 끝난다 이러면 되겠지? 되나? 분위기는 느끼겠지? 그럼 네가 방금 돌아오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겠노? 이제 가보기억을 할까? 얘가 가보기억 하면 딱 벌써 여기겠지? 가보기억 하면 국무기무처 딱 돌리라고. 그래서 되나? 그래서 국무기무처 동시에 신문제도 철폐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 네가 많이 들은 게 홍범 14조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가보기억의 가장 핵심은 국무기무처를 설치했다는가. 국무기무처를 뭐 때문에 설치했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금성대원군이 습정할 때 김홍진 내각이 수립되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무기무처를 설치했단 말이야. 그래서 되나 그런 형태로서 이제 나중에 네가 보면은 신문제도를 철폐할 때 과거제도가 폐지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재정이 일어나 되나 음모니 합계제도 이런 것들 조세의 급납제 도량통일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에서 박스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산노비제를 철폐했다는 신분제를 철폐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 1차 가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분제 철폐야. 그래서 그때 공노비라든가 산노비 등 노비제를 갖다가 핵파했다든가 인신매매를 금지했다든가 동문적인 악습, 가부의 제가 허용한 것들이야. 그래서
가구들 종을 금지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공문이나 연자제 뭐 자식이 앉아가지고 하는 연자법을 폐지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나 그러자 지금 인정에서 누가 승기를 잡노? 일본이 승기 잡지. 그러자 일본이 승기 잡았으니까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겠지. 그때 이제 2차 가보 경쟁이 2차 가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2차 가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건 일본이 잡았으니까 누구를 퇴진시키라고 이거. 대웅을 없애키려 할까요? 대웅을 퇴진시키면 된다 말이야. 그러자 제2차 김홍진 내각이 형성된다. 그래서 걔들이 이제 1내각을 세우면서 국무기문처를 1차에 시행한다. 국무기문처를 막여놓고 폐지시키버린다. 그래서 폐지시킨다. 이래 보면 돼. 그래서 그러면서 지가 반포행이 뭐란 말이고 아까 공범 14조를 반포한다. 그래서 되나 그러면서 이제 김홍진 2차 내각제가 실시되면서 대략적인 정부를 개편하게 되고 되나 그러면서 이제 재판소도 설치한다든가 뭐 군사권도 배제시키고 뭐 훈련대 뭐 시위대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징계기간을 갖다가 일어나시킨다든가 보상단체를 갖다가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된다고. 그래서 되나 그럴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 2차 가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이고 교육 입급 교육에 관한 조서가 발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2차 가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적 교육제도가 실시됐다. 어떤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이러면은 2차 가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네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학교든 이런 외국학교 뭐 이런 한성사무학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사실 부활되거든. 되나 그러자 이제 엄청난 이거 뭐 계속 그래 보시나 그러자면 이번에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0%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그렇게 달아오르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간섭하러 기 들어오지만은 결과적으로 을미사변이라는 걸 이제 을미개혁 뭐이지 을미개혁 할 때 을미사변 이래 보면 을미사변에서 을미개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이 뭐가 나타난단 말이고 을미의병이 반발하겠다. 거기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해서 계기를 해가지고 일난단 말이야.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의병이 공개하게 됨으로써 결국 뭐 하겠노? 을미가 지나고 나니까 아간파천이 오지? 아간파천 고종은 러시아 공간에 피신하게 되니까 이거 신고해봐라. 그러면서 계획은 을미개혁은 중단돼 버리겠지. 그런 분위기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네가 을미개혁하면 결국 을미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뭐고? 을미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계기는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을미개혁이 공개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일전쟁이 못했다는 거고 정일전쟁의 종기를 내세웠잖아. 그제? 그럼 그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종결됐다는 조약이 뭐고? 너 잘 알고 있는 시모노세키야. 그래서 시모노스키 조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모노스키 조약을 이 시모노스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되나? 그 주변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되나? 결국 독이 퍼렇게 올랐다는 거야. 독이 퍼렇게 올랐다. 삼국 간섭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퍼렇게 올라가지고 금방들이 이제 결국 고종과 명성황후의 일본 견제 움직임을 하면서 이제 을미사변에 일어나게 돼요. 되나? 그때 이제 일본 세력이 약화되겠지. 독이 퍼렇게 올랐을 때 생각하고 러시아가 아까부터 슬슬 조로 동상계가서 러시아가 슬 가슴에 치야 돼.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신는 내각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거든. 되나? 그때 우리는 건양! 이래가지고 연호를 갖다가 건양이나 을미개혁 때 건양이나 연호를 진행하고 당장 네가 바로 할 수 있는 단발령 바로 네가 알아서 표현하. 이때 우리가 태양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을미개혁 때 태양력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종두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로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결국 을미사변과 단발령가 각 지방에서 의병이 공개되는데 이것이 우리 최초의 의병 공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고종의 러시아 공성한 피신이 있다 그렇게 했지. 그게 아간파천이구나 하면서 개혁은 중단됐다 이러면 되겠지. 되나?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간파천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동밀배가 이제 보이겠지. 동밀배 여기까지 왔다. 되나?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성립해야 되겠지. 근데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이제 러시아 공간에 있다가 고종은 직구석으로 돌아야 될까, 아이가? 고종이 이제 항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 여론이 고조되면서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고종이 이제
영웅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이제 현재의 특수군이야. 그래서 현재의 특수군은 영웅으로 일단 항공을 해가지고 얘가 뭐를 하냐 아까 금양에서 뭐로 바꾸노? 강무라는 연호를 바꾼다고. 그래서 강무라는 연호를 제정하면서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래서 얘나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때 당시 고종이 나이는 좀 됐겠지 이제는 어린 나이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한 20세 이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제국 이럴 때 대한제국 이러면 이 대한제국이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옥개혁, 강무개혁. 그래서 강무개혁, 대한제국. 얘나 네. 그 강무라는 연호를 하면서 대한제국을 이렇게 하면서 강무개혁을 한다면 그때 일어난 게 9번